자, 남선알미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현재 주가 2,15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하루 동안 이 종목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도 좀 보기 드문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오늘 무려 1억 5,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지금 남선알루미늄의 전체 상장 주식 수가 1억 2,900만 주예요. 자, 지금 오늘 하루 만에 회사의 모든 주인이 한 번씩 바뀌고도 남을 만큼 광기 어린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경제 뉴스는 이란의 중동 알루미늄 생산 시설 타격과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가격 폭등을 떠들고 있습니다. 자, 대중들은 그 화려한 뉴스에 속아서 2,400원대 이 고점까지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록된 이 저 길고 서늘한 윗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테마의 환호성에 가장 크게 터진 순간 정작 시세를 주도했던 메이저 자금들이 당신이 던진 매수 버튼을 이용해서 탈출구 삼아 조용히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뉴스는 호재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수급은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눌림목일지 아니면 당신의 계좌를 묶어버릴 거대한 덫이 될지 오늘 터진 1억 5천만 주 이 거래량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오늘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선알루미늄의 차트와 수급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알루미늄 이 테마에 대해서 거대 현상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자, 이란발 공격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들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은 22년만 하더라도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면 관련주도 같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추격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1,1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2,4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원동력은 철저하게 이 외부 뉴스 하나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알루미늄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한 달 만에 정말 2배가 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터진 이 1억 5,300만 주 이 거래량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한 대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상장 주식의 무려 70%가 넘는 물량들이 하루 만에 회전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뉴스를 이용해서 평생 우리가 구경도 못할 거대한 기회를 확정짓고 시장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자, 수급 데이터가 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주가가 지금 2,485원 최고점을 찍고 환희의 극이 달했을 때 순간 그동안 저점에서 매집을 계속해왔던 외인들 창구에서 무려 15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시장가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테마주의 뉴스, 엑시트에 대한 설계라는 거죠. 대중들이 이런 강력한 호재 뉴스에 취해 있을 때 메이저들은 그 풍부한 개인들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식간적인 악성 매물대로 변질되면서 층층이 쌓아버린 물리적인 장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더멘털로 버티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중동에 대한 긴장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나 알루미늄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는다는 이런 뉴스가 한 줄만 나오도 어떻게 돼요? 이 2,400원대에 물린 개인들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부르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는 2,000원 선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오늘 터진 이 1억 5천만 주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거대한 매도 압력이 되면서 주가를 순식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상승의 서막이 아니라 거대한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메이저들은 이미 주머니를 채우고 준비를 떠났다는
떠날 준비를 마쳐 있어요. 대중들이 여전히 뉴스 속에서 알루미늄 가격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마냥 희망회로만 돌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테마의 파편에 맞아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뉴스 해치할 때가 아니라 장중 수급 이탈 속도를 확인해가면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굉장히 냉정한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자, 테마주는 정보의 속도가 아니라 대응의 속도로 결정이 됩니다. 자, 1억 5천만 주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장중 5분 만에 주가의 앞자리가 바뀔 만큼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동시호가부터 메이저들의 추가적인 이탈 신호가 포착될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설거지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지 개인들의 감각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타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남선 또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실시간 수급의 변곡점 제가 지금 바로 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지 이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남선 알루미늄의 추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차트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중들은 이 기업들이 뭐 알루미늄 대장주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좀 열어보면 과연 이 시가총액 2,800억 이 제정신인 계산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남선알루미늄 EPS가 마이너스 207원이에요. 즉 여전히 적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4년 동안 최고치로 올랐다라고 해서 이 회사 구식 생산 라인에 갑자기 첨단 공정으로 재무구조가 하루아침에 흑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주목돼야 되는 포인트, 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SM그룹의 계열사인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부실한 계열사를 좀 지원한다거나 떠안는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해온 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직 외부 변수 이거 하나만으로 중동전쟁 이런 불확실한 뉴스에 기대서 시가총액 2배를 부풀려 놓은 현재의 주가는 기업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거품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우리 남선 알루미늄의 실체가 아니라 준동의 환상을 사고 있어요. 뉴스라는 마약에 유통되는 동안에도 가격은 유지되겠지만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순간 시장이 다시 이 기업의 초라한 적자의 성적표와 불투명한 재무구조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1억 5천만 주 그리고 2억만 주의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순간 기업의 실체와 시장의 오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왜곡의 정점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 진짜 앞으로의 기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정말 실시간적인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구독 또는 남선이라고 남겨주시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